안녕하세요. 고혜적 빌딩 김지연, 김지연, 정유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기동역에 위치한 건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리모델링 완공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1호선 제기동역 약 160m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동시장, 양령시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이 속한 메인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서 도소매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면 골목들도 F&B, 먹자, 특히나 병의원 약국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이고요.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한 지역이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주변으로는 주거 밀집도도 높고 골목 상권, 전통 상권, 중심 상권 등이 공존하는 복합형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평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353.2평, 건축 면적 264.29평, 연면적 1305.58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고요. 건폐율은 74.83%, 용적률은 346.64%,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이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7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건폐율이 24.83% 이득본 건물로 약 88평 정도 혜택을 받고요. 용적률 또한 76.64%, 270평 정도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한 개층 정도 혜택을 본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 위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지금 공사는 한 절반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해체 철거 마무리하고 구조 보강 겸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기 위한 기초 공사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어떤 상태였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건물이 과연 명도가 쉽게 될까 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좀 버려지고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도가 미뤄질 정도로 재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덕분에 명도도 잘 됐고, 그리고 명도와 공사를 앞두다 보니까 신경을 더 쓸 수가 없었죠. 제가 이미 왔을 때는 건물 상태는 좀 너무 많이 안 좋았고요. 외부의 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주변에 주차하는 차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관은 어떻게 마감을 하셨나요? 외관은 좀 새로운 시도를 했고요. 워낙 건물이 사이즈가 크니까 외관에 어떤 마감재를 결정하는 순간 수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 있는 마감재로 선정하는 데 되게 고심이 많았고요. 메인 마감은 단열의 페인트 계열입니다. 도장 계열이지만 석재라든지 이런 느낌이 좀 살리게 될 건데 사실 그 보이는 마감 비중이 크진 않아요. 조명 박스의 디테일 이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층마다 반복되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되는 디자인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 현장에 리모델링을 진행하셨을 때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시작은 신축으로도 검토가 되던 현장인데 신축 공사비가 반영이 되니까 타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는데 리모델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 보이시는 코너 건물이 거의 맞벽에 가깝게 건물이 서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화가적인 측면에서 되게 어려웠는데 수개월에 걸쳐서 전 해소가 됐고 타겟도 명확했어요. 잠깐 서 있는 동안에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냄새도 한의원 냄새가 나고 있어요. 한의원 가면 딱 맞닥뜨리는 그런 냄새들 있잖아요. 정확히 치면 한약방. 벌써 한 개층이 맞춰졌어요. 제일 취약한 최상층. 최상층이 치과. 네, 아직 멀었는데도 벌써 계약이 돼서 맞춰졌고 저희도 오픈 날짜를 못 맞추면 안 되니까 긴장감 있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어려운 층이 제일 먼저 맞춰졌으니까 나머지 층은 잘 맞춰질 거고 건물주님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땅생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크세요. 목표 임대료는 책정을 했지만 언제든지 내릴 의견을 주셨는데 내고 없이 그냥 맞춰졌어요. 구시가지에서 깨끗한 건물을 공급을 하자마자 지금 임대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큰 건물에 모 회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벌써 연락이 오세요. 이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임대가 잘 맞춰지냐, 연락이 오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냐, 명도는 어떻게 했냐 이런 연락들이 오고 계세요. 제기동에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오늘은 자리 이동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층별 내부 상태는 어떤 포인트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나요? 대형 사이즈의 엘리베이터가 이제 2대가 설치가 됐고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한 층에서도 여러 업종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 감안을 해서 복도를 좀 길게 놨어요. 그 복도는 세입자분들이 공사를 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저희가 좀 완벽하게 공사를 좀 마무리를 해놓을 상황입니다. 전용 공간은 좀 더 간소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무실 수요가 아닙니다. 치과로 이번에 맞춰진 것도 그렇고요.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는 좀 더 간소하게 해서 비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공사는 아시다시피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축 공사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당 300만 원 수준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사 기간은 10개월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세입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뭐 평당 300만 원을 하면은 공사비 자체는 단가는 낮지만 이렇게 규모가 크면 그래도 몇십억이 되죠. 거의 99%는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세요. 담보대출이 원래 제일 저렴하잖아요. 담보대출과 시설자금 대출은 비슷할 수준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의 시설자금 대출이 3% 후반대 이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 시세랑 매매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왕산로 대로변으로 25년도 4월 달에 평당 1억 2천만 원, 47억으로 매각이 됐고요. 매각 사례가 많지 않아서 15년도에 평당 1억에 10년 전의 가격도 평당 1억이었습니다. 이면 시장 안쪽으로는 6천, 7천, 8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으로는 밸류업된 건물이 이거밖에 없는 네, 없습니다. 아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을 약간 메디컬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병의원, 그다음에 병의원과 관련된 업종들 아니면 요새 실버 산업도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1층은 약 관련 판매업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임대료랑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노후화된 건물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판매 상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부층은 10만 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크고 1층 바닥 면적이 264평이에요. 평당가 한 1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층은 4천만 원 선, 2층에서 4층까지는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2,700만 원, 5층은 이미 치가로 맞춰졌지만 계산했을 때는 한 1,300만 원, 지하 공간도 80평 정도 돼요. 여기도 한 440만 원,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그냥 저희가 꼬마 빌딩으로 생각했을 때는 1년 임대 수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제기동역에 위치한 리모델링 완공 전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기동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